네. 그래서 김홍일은 누구일까요?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우형이 과거에 김홍일로부터 모종의 도움을 받았는지가 오늘 특보 주제입니다. 이 사안 취재해온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그리고 또 언론에서 김만배 녹취록 허위 보도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명령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산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처음에는 검찰도 이제 허위 인터뷰 의혹이다. 네. 처음에 이제 9월 1일에 신학림 전 전문위원, 저희 뉴스타파 전문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만 해도 의혹자가 붙어 있었는데요. 네. 한 일주일 뒤부터는 조중동을 시작으로 해서 의혹을 떼더군요. 그래서 이제 허위 인터뷰다. 아예 네. 이제 대놓고 허위 인터뷰라는 것을 검찰이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허위 인터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수사나 조사가 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허위 인터뷰 의혹 네. 그것이 연결돼 있는 사건이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네. 사건 수사였단 말이에요.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한. 그렇죠. 근데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 김홍일 지금 이제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였고 그 밑에 과장이 중수 2과장이 윤석열 당시 검사였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동안 이제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사가 혹시 봐준 상황 아니었나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잖아요. 네. 그 당시 김홍일도 그러면 그런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 김홍일 중수부장 관련 기사를 많이 쓴 이유는요. 예. 뭐 저희의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2021년 10월부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예. 지난 대선 당시에요. 근데 그때 이제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뭐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이런 분들이 네.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특히 2021년 11월 19일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김만배가 직접 윤석열 과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때만 해도 만배영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레벨이 좀 높다. 네, 레벨이 높다. 검사장급이랑 얘기한 존재다 이러면서 김홍일 중수부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 이렇게 2021년에 진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중수부장님 2명 나왔는데 먼저 김홍일 중수부장 있다가 네. 이제 최재경으로 네, 바뀐 바뀝니다. 거죠. 네. 지금 김홍일 그 중수부장이던 2011년 그때 김만배의 전원에 따르면 네. 본인이 중수부장한테 부탁을 했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관련된 내용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로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장은 김홍일 검사장입니다. 실무 책임자인 주인 검사는 윤석열 중수 2과장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기자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에게 조우영 사건을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만배는 조우영의 수사를 어떻게 도와준 것인가요? 김만배는 조우영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영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 중수부장이 최재경으로 바뀌었는데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으로부터 돈을 받았나요? 네. 변호사 소개비 등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영이 실제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 2과장과 직접 연락했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 2과장과 직접 이야기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신은 더 윗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음성 대역을 써서 2021년 11월에 남욱 그 검찰에서 받은 그 피의자 신문 조서 이 내용을 이제 재현한 거잖아요. 내용은 그대로고
이게 남욱이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네. 검찰 수사 받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김만배로부터 들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남욱의 진술이 바뀌면 뭐 이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상황을 검사가 물어봤을 때 이제 남욱이 굳이 김홍일 중수부장의 얘기를 꺼낸 것은 저 당시에 사실은 뭐 김홍일 전 고검장이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네. 아마 윤석열 캠프에 뭐 정치공작, 뭐 진상규명 특별위원장 이런 직함으로 캠프에 뒤늦게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사실 뭐 관련이 없고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은 인물을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말았다면 나중에 말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도 남욱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부탁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허위 인터뷰 수사를 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주장은 뭐냐면 남욱 변호사가 1차 그러니까 2021년에 1차로 저렇게 진술하고 기존의 말을 뒤집었다. 조우영을 네. 만나서 대질신문을 해서 말을 뒤집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게 검찰발 언론 보도입니다. 예. 검찰에서 남욱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지난해 11월 15일 남욱이 석방되고 나서 검찰에서 또 2차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2차 수사 때도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들었다. 동일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 2021년 조금 전에 들은 듣고 확인하신 남욱의 피신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21년 11월이고 그렇죠.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2022년 11월에 조사를 또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석방된 상태로 그렇죠. 그때 내용도 똑같다.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남욱 변호사가 기존의 진술을 다 거의 많이 뒤집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그분은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나와서 말을 바꾸거든요. 네. 기존의 진술을 뒤집는데 그 대다수의 진술을 뒤집는 와중에 이 김홍일 중수부장에 대한 청탁 이 부분은 뒤집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직접 확인을 해보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남욱은 2021년뿐 아니라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2011년도에 김만배를 알게 되어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저와 함께 C7 자문단이었던 조우영이 2011년도 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제가 배성준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배성준은 본인보다 연차가 높고 경력이 많은 김만배를 소개하였고 김만배가 조우영의 변호사로 박영수 고검장을 추천하고 김홍일 고검장 및 최재경 검사장, 친한 검사들에게도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김만배는 조우영이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기다렸다가 조사가 마치면 조우영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우영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조우영 본인은 특별히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조우영으로부터 1,500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일부 언론인들은 법조 분야에서는 외근 사무장이나 브로커 같은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조우영이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 플리 바게닝, 즉 형량을 거래했다는 뜻인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네, 봉 기자 리포트 들어보면 또 확인이 되는데 남욱의 진술은 일관성은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거는 그러니까 김만배한테 들은 시점이 그 수사 직후일 텐데 2011년 또는 뭐 그 어름의 시점에 김만배가 이미 좀 허풍을 떨고 있었던 상황은 아닐까. 근데 남욱 변호사가 이제 작년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김만배가 예. 조우영 사건을 무마하는 걸 보면서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하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조우영도 마찬가지로 만배영에 대해서 믿음이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 진술이야 나중에 뒤집으면 그만이지만 지난해 6월 남욱 변호사가 그 곽상도 전 의원의 네.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만배영이 무마했다 이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법정의 증언은 위증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예. 근데 남욱 변호사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뭐 허풍을 떨었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물론 이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일 처리하는 능력을 확인시켜 줬다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김만배 기자란 사람을 2011년 대검 중수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 사람 진짜 고위 법조인들과 연락이 되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네. 대장동 로비스트로 영입을 한 거죠.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대장동 일당은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받습니다. 네. 근데 번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2011년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남욱 변호사가 굳이 김만배 기자를 대장동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그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거친 그 검사 출신 인사는 뭐 결국은 이제 변호사가 되잖아요. 네. 변호사가 된 뒤에 혹시 그 이 사건과 연루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록에 남욱의 이제 진술인데요. 김홍일 전 고검장, 이제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퇴직을 했으니까 김홍일 정 중수부장이 사실은 이 정권에서 장관을 한다거나 이럴 줄은 몰랐죠, 그때는. 2021년 11월의 진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김홍일 중수부장이 난데없이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홍일 중수부장이 2013년 4월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조우영에 대한 검찰 사건을 김홍일이 코치해줬다고 그래요. 어떻게 코치해줬냐?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 조우영한테 야, 2011년에 네가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받았잖아. 그거를 수원지검에 가서도 어필해. 이런 조언을 해줬지만 조우영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아니,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조우영 씨의 1심과 2심 변호인이 법무법인 세종이에요. 네. 물론 이렇게 고위 정관들은 자기의 이름을 빼잖아요, 사실. 빼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좀 도와주는, 소위 말해서 몰래별로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죠. 근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변호사법 위반이란 개념이 없을 때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 지금 장관급 공무원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로운 후보자가 된 만큼 저희가 이제 관련 보도를 한 것이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2021년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진술하던 그 시점에는 김홍일이라는 사람은 불거지지 않았던 이슈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을 텐데. 네,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낮고 그걸 알았으면 아마 대선 전에 했던 보도 때 그 남욱의 진술을 가지고 보도하셨잖아요. 네. 그때 김홍일에 주목을 하셨겠죠. 그렇죠. 같은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날짜의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김홍일 검사장 출신 김홍일 검사가 변호사가 된 뒤에는 어떻게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 정리된 리포트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남욱은 김홍일 중수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우영의 또 다른 검찰 사건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진술이 나온 질문을 보면 검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물은 걸로 보입니다. 조우영은 이후에 처벌을 받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우영은 2015년에 같은 사건으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수사는 어디에서 했던 것인가요?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있었습니다. 조우영은 수원지검 특수부에 출석해서 과거 대검 중수부 수사에 협조를 해서 선처를 받았던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김만배나 김홍일 변호사도 조우영에게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협조를 했다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조우영은 수원지검 특수부에 출석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수원지검이 조우영을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로 수사할 때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 진술 코치를 했다는 겁니다. 4년 전 조우영을 조사했던 대검 중수부의 수장이었던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김홍일 중수부장은 2013년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해 줄곧 법무법인 세종에서 활동했습니다. 검사가 진술서에 적은 태평양 소속은 잘못 쓴 걸로 보입니다. 조우영의 1심과 2심 판결문에는 김홍일 변호사가 일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등장하지만 변호인 명단에는
김홍일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고위급 정관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펼친 의혹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검찰이 김홍일 연루설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한 적은 없죠, 아직.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조우영 씨 계속 등장했던 조우영 씨가 대장동 일당에 이제 대출을 일으켜준 브로커로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국회에는 대장동 특검이 지금 네. 상정 곧 될 예정이고 통과가 이제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장동 특검이 가동이 되면 이 사건도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그 축소 수사 의혹 이것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 사건은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10년 넘게 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이제 지역 어떤 뭐 공무원들과의 유착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것은 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입니다. 검언 유착. 그리고 아주 그게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이 무마되는 상황이 정영학 녹취록 그리고 대장동 수사 기록의 그 진술로서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법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더 중범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검찰이 이 사건 대장동 사건 2011년에 대검 중수 수사 무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없다는 걸 전제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정한 수사가 전혀 될 수 없고요. 네. 따라서 만약에 대장동 특검이 출범한다면 어차피 이제 특검의 범위라는 것은 주로 50억 클럽에 한정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김홍일 중수부장뿐만 아니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서도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최재경 중수부장은 50억 클럽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경 중수부장을 연결고리로 저는 충분히 대장동 대출 그리고 조우영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는지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